횡성군이 영농철을 맞아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멀칭 비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모여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벌써 9회째를 맞았습니다. 여수시가 관광객들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산시 가장 제2산업단지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안동시가 신규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동 바로 알기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과 문화관광지를 견학하게 됩니다. 포항시가 소외계층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그동안 추위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즐거운 마음은 조금 가라앉히고 안전사고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해빙기산은 한겨울에 얼어있는 산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낙석사고나 골절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빙기산을 오를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필수적입니다. 또 아직은 쌀쌀하고 일교차가 커서 등산복이나 장비는 겨울용으로 갖추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낙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니 등산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 점 잘 기억하셨다가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한 해 밭농사를 시작할 때 밭에 비닐을 덮는 작업을 먼저 하죠. 이 비닐은 멀칭 비닐이라 불리는데요. 작물 병해충과 잡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횡성군은 봄 농사철을 맞아 각 농가의 멀칭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멀칭 비닐 지원 사업으로 군은 영농 시작 전인 3월 말까지 관내 4,524농가에 19,407롤의 비닐을 지원할 계획이며 10아르당 1롤이 지원되고 한 농가당 1품목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총 7억 9,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롤 4만 원 기준으로 50%의 비용만 군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으로 운영됩니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맞은 농가의 안전 생산을 도모하고 지역의 농업 경쟁력 또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공산품으로 흔히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 회전 놀이기구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설치검사 미실시 놀이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횡성군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놀이시설 관리자 합동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사과 재배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 지역에서 사과가 주요 소득 작물로 떠오르면서 평창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과 품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총 22회 100시간 과정인 평창사과 농업인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신규 농가 44명이 입학해 이론과 현장 학습을 통한 전문화 특성화, 고급화된 미래지향적인 전문 기술을 겸비한 선도 농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사과를 대체 작목으로 지정해 현재 100여 농가에서 60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재배 면적을 100헥타르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억 2천만 원을 투자해 신규 과원을 조성하고 고소작업 차량과 운반 차량, 가지 요인 자재 지원 등
다양한 사과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 지역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친선 대회는 어느덧 9회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는 35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정다정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원주 종합체육관은 유니폼을 입은 남녀 선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날은 강원 지역 18개 시군에서 탁구 동호회로 탁구를 즐기는 공무원들이 모여 경기를 펼치는 날입니다. 개회식에 이어 시군 탁구 동호회 회장과 총무들은 회의를 갖고 단체전 추첨과 차기 대회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청과 원주시 탁구 동호회가 주최 그리고 주관하는 행사인 공무원 친선 탁구 대회는 강원도 시군 소속 공무원 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중 평창군청에서는 총 12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탁구 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1회씩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올해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도하고 시군에는 다양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우리 탁구 동호회가 있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런 동호회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동호회가 활성화되면은 어떤 건강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동호회 활성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호회원들이 이 대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틀 동안에 마음껏 그동안 쌓인 이런 피로를 풀고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 친선 탁구 대회는 3월 14일에 예선전과 15일 결승전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종목으로는 남녀 개인 단식과 남녀 개인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과 단체전 이렇게 6개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12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회장으로서 또 잘하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응원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경기는 부수 차이에 따라 핸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탁구 라켓을 들고 서로 경쟁하고 땀 흘리는 시간이었지만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경기로 더욱더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해피 700 정다정입니다. 오산시가 가장 제2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사업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과 임대 분양으로 나뉘어져 있어 기업의 여건에 맞게 분양받을 수 있는 데다 취등록세는 100% 감면받을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이 산업단지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산업단지이자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된 수도권 최상의 산업벨트입니다. 오산 가장 1산업단지와 연계해 오산시 가장동과 지곡동 일원의 전체 산업시설 용지 60여 제곱미터 가운데 자녀분의 산업 부지를 공급하는데요. 8만 9천여 제곱미터는 기타 기계 및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등의 업종에 일반 분양합니다. 또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용지는 의료 정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춰 17필지를 임대 분양합니다. 오산시는 입주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50% 감면하며 지방세 감면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비롯해 각종 자금 지원과 입지 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세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오산시가 한신대학교와 손잡고 사랑의 동화책 읽어주기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단은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아동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재능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1:1 방문 교육이어서 다문화 가정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교육 나눔을 통해
결혼 이민자 가정의 취약전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랑의 동화책 읽어주기 결혼 사업의 자원봉사단을 발족한 것인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멘토로 꿈을 심어주는 백지연 학생을 비롯해 10명의 희망천사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는 동안 학생들은 재능 나눔에 초석이 됐습니다. 수호천사를 자청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2개조로 나눠 관내 31곳의 결혼 이민자 가정을 매주 2회 방문하는데 취약전 아동에게 동화책 읽기를 통해 엄마와 공감하는 가족 문화를 제공했습니다. 사랑의 동화책 읽어주기 서비스는 결혼 이민자 가정의 학령기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1:1 맞춤형의 교육 나눔과 방문 교육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동 발달에 맞춘 한국어 기초학습 선행과 문화소통의 눈높이 기부는 나눔과 포용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고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맘때쯤이면 보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리 밟기 행사가 열리곤 합니다. 부천시는 지난 겨울에 중동 양묘장에 보리를 심었는데요. 이 보리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보리 밟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흥겨운 풍악이 울리고 풍물패를 따라 사람들이 줄지어 걸음을 옮깁니다. 친구들과 손을 맞잡은 아이들, 어른들 모두 흥겨운 소리에 맞춰 발을 디디고 어느새 뾰족이 올라온 보리 새싹, 그 위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명 보리 밟기. 지난 겨울 심은 보리가 싹을 틔웠는데 추운 날씨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뿌리가 들뜨기 쉽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밀착시켜 보리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전통 농사법입니다. 난생 처음 보리 새싹을 밟으며 뛰어논 아이들. 꾹꾹 보리를 밟으며 잘 자라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재밌었고요. 내일 와도 또 보리밟기 하고 싶어요. 오늘 보리 밟았는데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선 봄보리 씨앗도 파종했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 한 움큼 씨앗을 쥐더니 빈 땅에 골고루 뿌리고 쟁기, 가래, 제초기 등 농기구 전시와 널뛰기, 투호 등의 민속놀이는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줬습니다. 보리밟기는 22일까지 중동 양묘장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유치원과 학교 등은 시청 가족여성과 또는 교육청소년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리는 5월에 수확할 예정이며 보리 수확 또한 시민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줄 예정입니다. 한편시는 지난해부터 도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경관작물원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메밀, 유채와 해바라기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작물을 선보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산책 코스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심 속 이색 체험, 보리밟기, 어린 보리싹, 땅속 든든히 뿌리를 내려 올봄 싱그러운 초록 물결을 선사해 주길 기대합니다. 여수시의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인 만흥위생 매립장이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산교육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립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만흥 매립장은 앞으로 환경교육장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만흥 위생 매립장은 지난해 다른 시군 공무원과 지역 학생, 어린이 등 1000여 명이 찾아 매립가스 자원화와 생활 쓰레기 처리 과정을 견학하고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시설을 추가로 공개하고 환경 강의, 동영상 상영 등의 내용을 확대해 환경교육장으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우수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시민들은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공영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는 납부액과 징수유예 등을 산정해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성실 납부 의무를 이행한 10명의 개인과 1억 원 이상 10개의 법인단체를 선정해 지난 3월 중 정례조회 시간에 지방세 우수 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시는 우수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년간 면제해주고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 홈페이지에 우수 납세자로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만 관광객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 2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급증하면서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관광객들이 여수를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도록 물가 단속반을 구성해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일반 음식점 80개소와 숙박업소 90개소 등 총 170개소에 대해 3개 단속반을 편성, 요금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업소와 국동 장어탕 거리 등 관광 유원지 주변 업소와 도심 밀집 지역 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위생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안동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동 바로 알기 현장 견학을 실시합니다. 신규 공무원과 일반 시민, 그리고 학생 등 안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견학 장소는 문화관광지와 신도청 건설 현장 등 주요 사업장입니다. 신규 공무원을 비롯한 안동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동 바로 알기 현장 견학이 3월부터 7월까지 올해 상반기 총 6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북 신도청 건설 현장과 바이오 산업단지 등을 찾아가 안동시 발전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안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지난해 총 1,400명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안동 바로 알기 현장 견학을 올해는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실시해 안동 문화 습득과 지역 애착심 고취에 기여합니다. 안동시가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뿐 아니라 친서민 일자리 사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안동시가 우수시로 선정됐습니다. SK케미칼과 예안촌 등 우량 기업체 유치, 친서민 일자리 사업 초과 달성, 사회적 기업과 지역 문화 콘텐츠 특화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안동시는 이번에 수상한 상사업비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며 일자리가 풍족한 행복안동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포항 영일만항과 일본 교토 마이즈루항을 오고 가는 페리 정기 항로가 개설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입출국 관리와 검역, 그리고 운항 코스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 운항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범 운항은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입출국에 따른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코스는 10일 오후 영일만항을 출발, 선상에서 1박을 한 후 11일 오전 교토 마이즈루항에 도착해 교토와 오사카 지역을 관광하고 12일 오후 마이즈루항을 출발해 13일 오전 영일만항에 도착하는 4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페리선은 1만 3천 톤급의 이스턴 드림호로 최대 53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오락시설, 사우나, 면세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항로 개설을 위해 지난 2012년 양도시 간 페리 공동 취향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수십여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초 선박 소유주와 최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복지위원, 이통반장, 자생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점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발굴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적 지원과 함께 필요시 민간 자원을 연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그동안 저소득층 231명,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209세대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벚꽃은 작년보다도 조금 늦게 핀다고 하는데요. 어서 빨리 가족과 연인과 함께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를 걷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서울의 대표 벚꽃축제인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가 올해 10회를 맞이하며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에서 열립니다. 매년 800만여 명이 찾는 이 축제는 아름다운 봄꽃 외에도 젊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남녀노소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과 거리 예술 공연 비아 페스티벌, 뽀로로와 코코몽 등 귀여운 캐릭터 퍼레이드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벚꽃길 사이를 신나게 달리는 꽃마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이 일대의 불법 주차 차량을 엄격히 단속한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실대는 제10회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년 연속 충남도의 유망축제로 딸기축제가 선정됐습니다. 새콤달콤한 딸기 향과 맛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축제라고 인정받은 것인데요. 논산딸기축제가 올해는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알찬 구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축제는 맛있는 딸기, 화목한 가정, 행복한 농촌을 주제로 4월 2일부터 6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관내 딸기밭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전국 어린이 재롱잔치, 가족대항 딸기 이벤트, 번개맨 공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딸기 스토리텔링, 황산풍장 놀이 한마당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딸기 케이크 등 다채로운 딸기 음식 시식 행사와 딸기 체험 농장의 하우스에서 딸기 따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과일 중 비타민C의 함량이 가장 높은 딸기는 여러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논산 딸기 축제에 방문하셔서 봄 기운 가득한 딸기를 마음껏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4월이) 되면 병원을 찾는 환자의 40%가 알레르기성 비염일 정도로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약물이나 면역요법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코 주위를 두 손으로 눌러주는 동작이나 두 팔을 번갈아가며 목 뒤쪽 대추혈을 손가락 끝으로 자극하는 체조도 비염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자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